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네이버 폴라를 학습하게 된 강사 조규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폴라 처음 만나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폴라와 SNS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라는 어떤 앱일까요? 폴라는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SNS로 사진과 동영상으로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폴라라는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포토, 사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popular, 인기 있는 이러한 두 개 단어의 합성어로 이미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소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개인 홈페이지 제작 붐이 있었고 좀 더 쉬운 제작이 가능한 미니 홈피라는 개념도 있어서 인기를 얻었었죠. 그 다음으로는 블로그가 미니 홈피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고 이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SNS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있죠. 이 SNS는 차별화된 독특한 특징을 내세운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SNS에는 폐쇄형과 개방형, 위치 기반, 사진 기반, 동영상 기반, 휘발성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미 수많은 SNS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SNS를 내놓으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최대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 선보인 폴라 역시 바로 이 또 하나의 SNS 앱입니다. 이 폴라는 베타 테스터 모집만으로도 엄청난 인기를 누려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일 때 이때 초대된 인원은 약 4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정식 버전 출시 앞서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통해 유저들로부터 인입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개선 보완된 버전으로 2015년 3월 25일 공개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모든 스펙이 구현된 정식 버전은 바로 2015년 4월 말에 오픈이 되었죠. SNS로는 네이버에 밴드가 이미 기존에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밴드의 경우에는 기존에 없었던 폐쇄형 커뮤니티 SNS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폴라는 기존의 지인 기반 일상을 공유하는 SNS에서 쉽게 찍고 나눌 수 있는 사진을 기반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이용자의 새로운 니즈를 발견해서 출시하게 된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서비스로 다음 카카오의 사진 SNS인 잽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SNS와 폴라만의 차별점 또 강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음 카카오의 잽이 지인 기반의 사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가깝다면 폴라는 내 지인이라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관심사라는 주제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과도 이어지는 서비스로 네트워크 형성의 방법과 채널이 차별점이자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툴 중에 인스타그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앱이 있는데요. 네이버 폴라의 차별점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기존의 태그를 활용한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서비스들은 태그를 검색 등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했지만 폴라 같은 경우에는 태그를 전면에 내세워서 태그 자체가 소통과 만남의 구분자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된 차별점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특성으로 이용자들 또한 태그를 단순히 놀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린 사진과 글을 전달하고 싶은 곳으로, 즉 주제로서 좀 더 정확하게 매칭시키고 소통하는 등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폴라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관심으로 놀기입니다. 느슨하지만 현재 트렌드와 핫이슈 그리고 개개인 관심사까지 가지고 놀 수 있는 넓은 놀이터로서의 폴라가 되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개발을 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SNS의 한 종류인 폴라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할 것인데요. 먼저 SNS의 개념부터 우리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한 서비스가 바로 SNS이죠. SNS의 풀네임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말 그대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감을 나누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며 다른 모바일 사용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새롭게 생겨나거나 기존보다 더 활성화됐는데요. 그런 서비스들 중 대표적인 것이 SNS입니다. 이 SNS는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며 크게 성장했고 최근에는 그 종류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링크드인, 밴드, 카카오 그룹, 비트윈, 폴라, 어라운드 등 모두 다 SNS에 속하는 것이죠. SNS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도대체 무엇가 무엇인지 헷갈린다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사실 SNS의 종류와 성격, 주요 콘텐츠나 주요 사용자층 등 각 서비스별 개성은 가지각색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SNS와 함께 일상을 나누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SNS는 이미 현대인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SNS일까요? 자,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SNS에 속할까요? 넓게 보면 맞고 좁게 보면 SNS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가 소통의 기능을 하는 만큼 SNS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신저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전통적인 SNS와는 성격이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SNS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서비스이죠. 한편 카카오톡과 라인은 메시지의 이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SNS보다는 SMS, 즉 문자 메시지에 가깝고 SNS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SNS들을 떠올리면 메신저와 SNS의 경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바탕으로 한 SNS가 카카오 스토리와 카카오 그룹이죠. 카카오 스토리와 카카오 그룹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해 다양한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SNS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한다면 카카오톡과 라인은 SNS의 직계 가족이라기보단 친척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셜게임이나 이런 서비스도 다 SNS인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다 SNS로 포괄할 수 있지만 정확히 말했을 때 SNS라기보다는 SNS를 기반으로 파생된 서비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 교류한다는 SNS의 특징이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서비스의 개념으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이는 소셜게임과 소셜 데이팅 서비스의 정의를 떠올리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소셜 다이닝이나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달성하는 소셜 펀딩 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SNS는 그 종류가 가지각색입니다. 현재 출시된 SNS들은 전통적인 SNS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바탕으로 이들의 단점을 개선해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특징은 불특정 다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 또 공개적이고 개방적인 소통이 된다는 점, 자유로운 주제가 가능하다, 텍스트 중심이다, 이러한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성장 동력이자 장점이지만 또한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수 있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사생활이 노출돼 불편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내용만 선택해서 보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도 또한 들 수가 있겠죠. 최근에 등장한 SNS는 이와 노선을 달리하면서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출시됐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친한 친구들끼리만 소통하는 SNS,
그리고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SNS, 일정 시간이 지나면 콘텐츠가 삭제되는 SNS, 특정 관심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SNS, 텍스트보다는 사진을 중심으로 하는 SNS 등으로 분화됐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징 중 몇 가지가 결합된 SNS도 있습니다. 트위터와 같은 개방형 SNS가 불특정 다수와 관계를 맺는 서비스라면 폐쇄형 SNS는 특정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폐쇄형 SNS는 불특정 다수와 대화를 하는데 필요를 느끼거나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는 공간을 원하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나온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트윈과 밴드와 카카오 그룹 등이 있습니다. 밴드와 카카오 그룹은 가족, 동창, 동호회 등 친분이 있는 사람끼리 모이는 모임 SNS입니다. 또 하나 익명 SNS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페이스북처럼 이름, 성별, 나이, 직장 정보 등을 입력하는 것과 달리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며 개인정보를 받지 않는 SNS도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SNS의 경우 타인의 이목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데 이에 부담감을 느낀 사용자들을 위해 익명의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블라인드, 모시 어라운드 등이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휘발성 SNS도 있습니다. 스냅챗은 상대방에게 사진을 보내면서 제한 시간을 설정하면 그 제한 시간 뒤에 자동으로 사진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이런 SNS는 기록을 남기기보다는 현재 이슈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관심사를 공유하는 SNS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핀터레스트, 빙글, 스타일웨어, 펫북 등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찍고 올리고 감상하는 사진과 동영상 중심의 SNS인데요. 기존 SNS 역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죠. 하지만 기본 중심은 텍스트에 있습니다. 이제는 공유하는 주요 콘텐츠가 사진이나 동영상인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인스타그램, 바인, 잽, 폴라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공유하는 SNS죠. 그리고 바인은 트위터가 만든 서비스죠. 6초짜리 동영상을 공유하는 SNS입니다. 잽이라는 것은 사진과 동영상을 바로 찍어 공유하는 SNS이고요. 대화는 사진이나 동영상 내 댓글로만 나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습하게 될 폴라가 여기에 속하는데 폴라는 네이버가 서비스하고 있는 사진 기반의 SNS인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SNS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 사용자들은 평균 5개에서 6개 사이의 SNS 계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SNS는 2.8개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SNS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SNS를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SNS 사용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모바일 게임을 할 때도 SNS로 로그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SNS 사용자가 이와 같이 늘어나고 SNS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늘어나는 만큼 이 SNS가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폴라 서비스를 우리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폴라를 사용을 해보기 위해서는 모바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먼저 설치를 해주셔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웹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여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폴라라고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폴라의 공식 로고가 있고요. 또한 서비스 바로가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웹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여러분이 모바일 앱에 이미 폴라를 설치하신 경우는 웹페이지를 통해서 네이버로 로그인을 하거나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하여 들어가 주실 수 있고요.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다운로드를 하여서 네이버,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폴라를 다운받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모바일 화면을 볼 수 있죠.
자, 모바일에서 폴라를 검색하였을 때 이와 같이 폴라 로고가 나타나면서 사진으로 관심을 나누다 네이버 회사에서 제작했다라고 나타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장면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열기를 통해 실행을 하게 되면 첫 화면을, 이렇게 폴라 첫 화면을 보실 수 있고 어떤 부분으로 시작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네이버로 시작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인트로 화면들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핫한 사진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먼저 폴라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주소창으로 돌아가셔서 네이버 폴라라고 검색을 하였을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자, 이와 같이 화면이 나타나면 바로 밑에 폴라라는 콘텐츠가 검색되면서 서비스 바로가기가 나타나죠? 이 부분을 클릭해 봅시다. 자, 아까 교환해서 보았던 대로 웹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직 우리가 처음 가입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폴라 다운로드 URL 받기를 누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운로드한 다음에 가입을 하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URL을 문자로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타납니다. 어차피 저희가 모바일로 진행을 해야 하므로 웹상에서는 회원가입이 불가능하고요. 모바일로 회원가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앱을 다운받고 설치해야 다음으로 이렇게 웹페이지에서 로그인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폴라에 대해서, SNS에 대해서 살펴본 부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직접 한번 모바일을 통해서 폴라를 다운받고 실행해보는 작업을 실습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